자, 합성함수 볼게요. 합성함수. 이제 합성함수가 뭐냐? 이제 함수 중에 이제 합성함수라는 걸 처음 보게 되는데, 합성함수가 생각보다 내용이 많이 어려워요. 너희가 처음에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고, 내용 자체가 뭐 쉬운 내용은 아니라서. 근데 일단은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두 함수 두 개, F랑 G가 존재할 때, F랑 G가 존재할 때,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요. X에서 Y로. 그리고 G는 Y에서 Z로 가는 함수야. 됐어요? 됐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를 찾을 수 있냐면, X에서 바로 Z로 가는 함수를 찾을 수 있어. X에서 Z로 가는 함수. 그 함수를 우리는, 자, 여기 보시면, X에서 Y로 가는 걸 F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Y에서 Z로 가는 걸 G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Y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함수에서는 Y랑 fx랑 같은 걸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값들을 여기다 써주는 게 이 fx인데, 그 fx를 또 여기다가 또 보낼 수 있다는 거야. 맞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g의 여기 y 대신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원소가 x일 때 이렇게 보냈을 때 y다 라고 표현을 하고, 또는 얘가 fx 이 함수에 x 값을 넣은 거 라고 표현을 하잖아. 맞지? 그럼 만약에 여기에 y가 존재하면은 여기에 요 함수가 g면은 여기에 내가 z라고 했을 때, 아이고, z라고 했을 때 이게 gy 이렇게 쓰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x 넣은 거, f라는 함수에 x를 넣은 함수값, g라는 함수에 y를 넣은 함수값. 맞죠? 근데 이 y 대신 내가 뭘로 넣은 거야? fx로 여기다가 넣으면 g의 fx 이렇게 y 대신 내가 fx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x에서 z로 바로 가는 이런 함수를 하나를 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g 합성 f, g와 f를 합성한 함수다. 그래서 이걸 우리 합성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함수 두 개가 있는데 두 함수를 합쳐서 만든 함수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표현을,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f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g가 가잖아요. 맞지? 먼저 가는 게 뒤에 써지는 거야. 먼저 가는 게. 됐어? 나중에 가는 게 앞에 써지는 거야. 됐지? g가 나중이야. 앞에 써져 있는 게 먼저 가는 게 아니야. 이거 순서 중요해, 순서. 왜냐면은 합성함수는 이거 둘이 순서 바꾸는 거 성립 안 합니다. 교환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나올 거야. 교환법칙은 성립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 G 합성 F는 이제 앞으로 G 오브 F, G 합성 F 이렇게 쓰면서 X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게 기본적으로 정의역에 있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이겁니다. 요 표현, 요걸 바꿔서 쓰는 방식. 요거. G 합성 F의 X는 G의 FX랑 같다.
됐어요? 요걸로 바꿔서 쓸 줄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요 합성함수에 대한 거는 두 함수를 x에서 y로 가는 대신 중요한 거는 g랑 f랑 갈 때 요 y 얘의 공역과 얘의 정의역이 같아야지만 갈 수 있겠죠? 그치? 그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1, 2, 3 여기에 1, 2, 3, 4 그리고 g는 1, 2, 3 1, 2, 3, 4 여기가 g, x, y f, x, y 만약 이렇게 내가 보냈어. 그럼 얘는 이렇게 갔어. 그러면은 너 x에서 y로 갔다가 요 다시 얘네들을 합성할 수 있어? f의 1은 2로 가는데 2는 2로 가니까 할 수 있죠. f의 2는 3으로 가는데 3은 3으로 가니까 할 수 있죠. 근데 f의 3은 4로 가는데 4가 없잖아 여기. 그치? 4가 갈 그게 없죠. 그래서 여기에 가는 값이 얘랑 똑같아야 돼. 치역이. 여기의 치역과 정의역이 같아야지만 두 함수는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뭐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잘 보시면은 f의 1이 2고 g의 2가 7이래. 두 합성함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f의 1은 2고요. f의 2는 6이고 f의 3도 6이야. 6이야. 그리고 g의 2는 7이고 g의 4는 6이고 g의 6은 7이야. 맞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를 생각할 거야. 바로.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은 1은 어디로 가느냐?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데가 어디냐? 1은 최종으로 도착하는 데가 7인 거야. 맞죠? 맞죠? 자, 2는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데가 어디야? 5인 거야. 맞아요? 3도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데가 5인 거야. 됐어요? 그래서 너네가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봐. 여기서 F의 G의 3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 맞지? FG3은 F 합성 G의 3은 FG3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G의 3부터 찾아 그냥. 여기다 X에다 3 집어넣으면 되죠. 3 넣으면 어떻게 돼? G3은 12죠. 맞아요? 그래서 요 G3 대신 10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F10을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다 10을 넣으라는 소리야. 이해됐죠? 그래서 F10은 20 빼기 1이니까 19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냥 하나씩 찾아가시면 돼요. 함수값.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F의 2. 그럼 F2부터 찾아라. 2 넣으면은 4에서 1 빼니까 3이죠? 그래서 F3이랑 같네. 맞죠? 맞죠? 그럼 F3 또 찾으면 되지. 3 넣고. 그러면 6에서 1 빼니까 5. 이런 식으로 되죠. 됐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는 방법과 식으로 찾는 방법. 식으로 찾는 게 오히려 너희한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성함수의 성질들이 존재하는데, 잘 봐.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리고
항등함수 알죠? 항등함수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 y는 x.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맞죠? 항등함수랑 합성하는 거는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에서 이 합성은 너희가 숫자에서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곱하기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에서 물론 곱하기랑 똑같은 건 아니야. 얘는 함수고 숫자랑은 다르니까, 그쵸? 곱하기랑 같은 건 아닌데 곱하기의 내용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야. 뭐냐면 이 항등함수라는 건 우리 곱하기에서 1의 역할을 하는 거야. 어떤 숫자에다가 1을 곱해. 그럼 그 숫자가 그대로 나오죠. 맞아요? 맞아요? 자, 합성함수도 마찬가지야. f라는 함수에다가 1이라는 걸 곱한 거야. 그러면은 그대로 f가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항등함수가 있을 때는 곱하기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래서 항등함수는 합성을 해도 함수의 모양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항등함수는.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교환법칙은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얘도 마찬가지. 교환법칙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보다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함수도 있고 안 하는 함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환법칙 성립하게도 만들 수도 있다.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 미세먼지 때문에 목만 나가고 죽겠네. 자, f의 2는 첫 번째 f의 2부터 찾으래. f의 2 뭐야? 3으로 갔죠? 그쵸? f의 2는 3입니다. 그리고 f의 합성 f2는 얘는 f의 f2 이렇게 찾는 거죠? 그치? 그럼 f2가 뭐야? 3이라며. f3을 찾는 거네. 맞죠? 그리고 f3은 뭐야? 3은 어디로 가? 1로 가죠. 그래서 1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얘는 f의 2 세 번 하시면 되거든? 그럼 f의 2는 3이고요. 다시 3은 1이죠. 그리고 다시 1은 한 번 더 하니까 3이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3이야. 됐죠? 됐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됐어? 자, 그럼 2번. F 합성 F의 치역. 그러니까 F의 FX. 이 치역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0부터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다. F의 F0은 F0이 0이니까 0. F0은 다시 0. 그 다음, F의 F1은 F1이 3이니까 F3을 찾는 거고, F3은 1. 맞죠? 그리고 F의 F2는 F의 2는 3으로 가니까 F3. 3은 1로 가니까 다시 1. 맞아요? 그 다음 F의 F3은 1로 가니까 1. 1은 다시 3으로 가니까 3.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럼 치역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값들만 치역입니다. 그래서 치역은 0, 1, 3 이렇게 됩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 치역을 일일이 찾아주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거 아니면은 나올 일은 이렇게 치역 찾는 거 나오진 않습니다. 합성함수는 치역 찾는 게 핵심은 아니라서.
다음. 자, 이제 교환 법칙을 성립하게끔 만들어라. 교환 법칙을 성립하게끔. 자, 요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대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봐. F의 G, F, G, X 이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쓰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GF, G의 F의 X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서 그냥 대입만 해, 대입만. 잘 봐. gx가 이거잖아요. 이걸 여기다 넣는 거야. 그래서 f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x 여기 gx 자리에다 이 x 대신 뭐가 들어간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들어간 거지. 맞죠? 그걸 넣어. a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3 아니 마이너스 ax 플러스 4a 플러스 3 이렇게 됐어요? 나 얘도 잘 봐. 똑같아. fx 대신 저걸 넣어. ax g에 ax 플러스 3 됐죠? 됐죠? 그리고 x 대신 여기다가도 여기 x 대신 요거 ax 플러스 3을 넣는 거야. 마이너스 ax 플러스 3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 됐죠? 그럼 둘이 같았으면 좋겠대. 둘이 같았으면 좋겠대. 그럼 얘가 몇이면 돼? 1이면 되죠. 얘랑 같았으면 좋겠으니까 4a 플러스 3이 1이다. 됐어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그냥 대입해서 찾는 거야. 합성함수는. 물론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들은 좀 더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 자, 이번에 잘 봐. 얘도 똑같아. 대입해서 찾는다. 결국은. 잘 보시면. 자, fx는 x 플러스 2, gx는 3x 플러스 1. 자, f에다가 f의 hx. 이렇게 쓰잖아. 그쵸? 얘가 gx랑 같다. gx랑 같다. 얘가 아마 제일 쉬울 거예요. 자, f 자리에다가 이 x 대신 hx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hx. 됐어요? 그러면 f의 hx는 h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x 대신 hx 쓴 거야. hx 플러스 2 그쵸? 그쵸? 그랬을 때 얘가 gx 3x 플러스 1이랑 같대요. 맞아? 그러면은 얘 이항하면 hx 나오는 거 아니야? 맞죠? 맞죠? 그래서 hx는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냥 방정식 풀듯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한 번 더 볼게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잘 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h의 fx는 gx.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자, 이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게 이 h를 몰라. 그러면은 f를 x 대신 넣고 싶은데 h 자체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그래서 얘를 t로 치환을 하는 거야. t로. fx를 t로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럼 fx가 누구였어? x 플러스 2였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 여기서 x는 t-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됐죠? 됐죠? 잘 봐. 잘 봐. 잘 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일단은 순서대로 갈게요. t-1을 x에다 넣었다고 칠게요. 넣으면 hf의 t-2는 g의 t-2야. 맞죠? 맞죠? 먼저 t-2를 넣는 거야. 이거는 여기서는 아마 계산하기 좀 어렵긴 해. 이거 뒤에 솔직히 말하면 역함수 배우고 풀면은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거든? 훨씬 더 쉽게. 근데 아직 역함수를 모르는 상태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자, g의 t-2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x 대신 다 t-2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f의 t-2는 뭐야? ht죠. 여기다 t- 집어넣으면 t죠. 그치? 그럼 여기도 t-2 넣어. 3에 t-2 플러스 1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ht는 3t-5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hx는 뭐야? hx는 t 대신 x 넣으면 되는 거죠. 네. 3x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아마 요게 치환을 하는 형태라서 너희가 조금 더 어렵긴 할 거야. 근데 역함수 배우면 치환 안 하고 그냥 대입하시듯이 풀 수 있거든요. 역함수를 배우면 1번처럼 풀 수 있는데 역함수를 모를 때는 이런 식으로 치환하는 형태로 찾아가야 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h의 g의 f의 x 자 fx랑 같다. 얘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말하면 역함수 구하고 하고 싶긴 해. 역함수 안 구하고 하기 싫어. 일단 풀이도 너무 길어지고 너무 복잡해. 그래서 역함수 구하고 하면 너무 쉬운데 자 그래도 한 번 있으니까 해봐야죠. 그럼 요거부터 찾아. 요거 g의 fx부터 찾아. 그러면 gx에다가 fx를 넣으면 뭐야? 3에 x 플러스 fx 넣은 거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x 자리에다가 fx를 넣은 거야. 그치? 그러면 3x 플러스 7 이렇게 돼요. 맞아? 그래서 여기다가 h에 3x 플러스 7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얘는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맞죠? 맞죠? 자, 똑같아. 얘를 치환하는 거야. 3x 플러스 7을 t로 치환했을 때 t-7을 3으로 나누면 얘가 x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x에다가 얘를 또 넣는 거야. 양쪽에다가. 됐죠? 그러면은 ht가 될 거 아니야, 여기는? 맞지? 그러면 f의 3분의 t-7이니까 fx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3분의 t 마이너스 3분의 7에 플러스 2니까 3분의 1인가요?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하면. 됐죠? 됐죠? 그러면 ht가 이거니까 결국은 hx는 뭐야? t 대신 또 x로 바꾸면 되죠?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됐죠? 요거는 알아만 두세요. 알아만 두고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따 역함수 배우면은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요. 근데 다행히 이거 시험에는 어차피 역함수도 다 배우고 시험 볼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시험에서 애매하게 끊기지만 않으면 역함수 사용해야 됩니다. 이따가 배우는.
몇 개 남았지? 이게. 자, 다음. fx가 x 플러스 1이래. 그랬을 때, f 한 번 한 거는 그냥 f 1제곱이고, f를 두 번 합성한 거야. 두 번 합성한 거는 f 제곱이고요. f를 세 번 합성한 거야, 얘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아? 우리 숫자에서 곱하기 할 때 똑같은 걸 두 번 곱하면 제곱하고, 똑같은 걸 세 번 곱하면 세제곱하고, 그쵸? 지수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성을 n번, n 플러스 1번은 n번 한 거랑 한 번 더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10번 합성했을 때 a를 넣으면 30이래요. 그래서 항상 말하잖아. 이런 거 10번 하고 20번 하고 20, 30번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죠. 반드시 뭘 찾아야 돼? 규칙이죠. 이걸 규칙 안 잡고 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조건 규칙이 존재할 거다. 규칙이. 그럼 규칙을 찾아볼까요? 자, 일단은 f는 x 플러스 1입니다. 맞죠? 그럼 fx는 x 플러스 f에 x 플러스 1이니까 x 대신 x 플러스 1을 넣으면 x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2입니다. 맞죠? 그럼 세 번 합성한 거는 f의 세제곱은 여기 제곱이야. f의 제곱 x f의 세제곱 x는 f의 제곱 f랑 f의 제곱 x랑 합성을 하라고 했어요. 맞죠? 맞죠? 그러면 f의 제곱 x가 뭐야? 얘잖아, 얘. 그러니까 f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라서 x 대신 x 플러스 2 넣으면 x 플러스 2 플러스 1 해서 x 플러스 3. 사실 이쯤 되면 규칙 보이죠? 의심 되시면 한 번 더 해보셔도 돼요. 한 번 더. 그러면 결국은 봐봐. 1제곱은 1이고 2제곱은 더하기 2고요. 3제곱은 더하기 3이니까 f의 10제곱은 쭉 해서 f의 10제곱 x는 x 플러스 10이겠다. 맞아? 됐죠? 그러면 a를 넣었을 때 a 플러스 10은 30이 되는 a 값을 찾으라는 거네. 그쵸? 그래서 a는 20. 됐죠? 됐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규칙을 찾습니다. 반드시. 선생님 항상 말했어. 수학에서 여러 번 하는 거는 이렇게 좀 횟수가 뭔가 실행하는 횟수가 많은 것들은 무조건 규칙이야. 무조건. 자, 다음. 미리 얘기할게요. 그래프 그리는 거는 한번 보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일단은 넘어가세요. 이거 장담하건데 어차피 내가 그동안 수업해본 경험에서 얘기하자면은 요 내용 해줘도 잘 기억 못한다. 어렵다 이게 되게. 자, 이거를 하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책에 있는 걸 보시면 책의 해설을 한번 보시면 책 한번 해설 봐봐. 진짜 뭔 소린지도 잘 모르겠고 정신 나갈 것 같고 얘를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림만 보고 이렇게 식으로 표현 안 하고 그릴 수 있어요. 그걸 알려줄 건데 아마 얘는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해설을 찾아봐도 선생님처럼 푸는 방식은 없을 겁니다. 선생님처럼 푸는 방식은 없을 거다. 왜냐면 모든 해설이 다 저렇게 책처럼 그 식으로 바꿔가지고 범위 나눠가지고 그걸로 쭉 식으로 써서 그리는 거를 시키긴 하거든요. 다. 모든 해설이. 그래서 요거는 잘 들어놓고 알아두셔야 되는데
물론 이런다고 해서 기억을 하면 좋겠지만 이게 워낙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서 자, 일단은 체크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함수는 내가 범위에 따라 함수식은 몰라도 돼요. 함수식은 뭐 찾으려면 찾을 수 있죠. 1차 함수, 여기에서 상수함수, 여기서 1차 함수 뭐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합성함수에 대한 원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잘 봐. 합성함수는 요거 f의 gx잖아. 누가 먼저 가는 거야? g가 먼저 가는 거죠. 뒤에 있는 게 먼저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쵸? 봐봐. g가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f가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g, f 합성 g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시작이 얘야. 끝이 얘야. 맞지? 그러면 내가 그래프에서 시작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누구냐면은 얘입니다. 얘. 맞아요? 맞아요? 시작에 해당되는 애가 얘입니다. 여기 x축. 여기에 있는 값을 넣었을 때 나온 결과가 얘잖아. 그쵸? 그쵸? 자, 두 번째. 그러면 끝에 해당되는 애는 누구야?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는 요거 f라는 함수의 세로축이죠. 요거 마지막이 요거야. 마지막이 요거야. 맞아요? 맞아요? 시작과 끝이야 얘가. 그럼 나는 축을 얘네 둘을 그리는 거야. 얘네 둘. 얘랑 여기 x고 얘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y. 됐어요? 조금만 낮게 그릴게. 위에 그림 잘려서.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값들을 표현해 줄 거야. 값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여기랑 똑같이 생겨야 돼. 왜냐면 여기잖아.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치? F 입장에서는, G 입장에서는 마지막, F 입장에서는 시작. 그쵸? 그러니까 얘네 둘은 이 보라색으로 된 데는 같아야 돼. 그러면 같게끔 표현을 해줘야 되죠. 자, 같게 표현하려면 여기 2는 있어. 2는 이미 있어. 2는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거든요. 그럼 뭐가 없어? 1이 없죠. 1을 찾아줘. 1이 여기 있겠네. 이렇게 있겠네. 맞아요? 그럼 여기선 몇이어야 1이 돼? 이거 그냥 비율 보면 되죠. 굳이 식 안 찾아도 되죠. 여기 몇이야? 1이어야지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쵸? 1이어야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시작하는 애들 중에 0, 1, 2가 있잖아요. 그래서 0, 1, 2를 다 표현, 0, 1, 2 찾아주는 거야. 0, 1, 2. 그리고 0일 때 2, 1일 때 1, 2일 때 0. 그럼 0, 1, 2가 다 들어있죠. 얘도. 그러면 된 거야. 0, 1, 2 됐어? 그러면 여기에 표현된 건 뭐야? 0하고 2만 있네? 맞죠? 그래서 여기에는 0하고 2만 찾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에는. 됐어요? 됐어요? 그럼 잘 봐. 이제부터 그리는 방법. 자. 0일 때 함수값이 몇이야? 2죠? 2죠? 얘가 출발이니까 0일 때 2죠? 그럼 다시 2일 때 몇이야? 2죠? 맞아요? 그래서 0일 때 2가 0에 출발해서 2에 도착하는 겁니다. 다시 0일 때 첫 번째 함수값 2고요. 다시 2일 때 함수값이 2니까 마지막에 도착한 건 2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F의 G의 0은 F의 2고요. F의 2는 2인 거야. 됐어?
됐어? 그 다음 1을 찾으면 돼요. 1. F의 G의 1은, 자, G의 1은 몇이야? 1이죠? 맞지? 그리고 그러면 F의 1이니까 다시 1 넣으면 몇이야? 2죠? 맞아요? 그래서 2야. 그래서 합성함수에다 1을 넣으면 2가 되는 거야. 1일 때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자, 다시. 그 다음, 2일 때는 0이죠? 그러면 F의 G의 2일 때는 F의 0입니다, 0. 그럼 F의 0은 몇이야? 다시? 0이죠? 그래서 2를 넣었을 때는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를 넣었을 때는 0이 되는 거야. 2,0.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난 점 다 찾은 거야. 그리고 이으시면 돼요, 그냥. 그냥 이으면 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점은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거 어려운 문제로 한 번만 더 볼게요. 밑에 그리는 게 있나? 바로 역함수가 나와가지고 잠깐만. 문제를 올려놓고 한번 볼게. 자, 요걸로 한번 볼게요. 요걸로. 자, 연습 문제 있는 거야, 연습 문제 있는 거. 자, 이번에는 같은 F에 fx를 합성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헷갈릴 것 같으면 본인이 여기다가 fx를 하나 다시 더 그려. fx를 하나 더 그려. fx를 하나 더 그려서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내고 y는 fx. 어쨌든 두 번 합성한 거니까 결국은 f의 f잖아요, 그쵸? 그럼 나는 얘를 먼저 간 걸로 하고 얘를 나중에 간 걸로 할게요. 어쨌든 같은 함수니까 누가 먼저 가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가 먼저 가는 거야. 여기가 먼저 가는 거. 됐죠? 됐죠? 여기가 나중에 가는 거야. 여기가 나중에 간 거. 그럼 나는 얘네 둘을 먼저 그려야 돼. 얘네 둘을. 얘랑 얘랑 이렇게. 그럼 일단은 여기에 눈에 보이는 값들을 먼저 찾아보면은 0, 2분의 1, 1, 0, 2분의 1, 1. 그쵸? 그쵸? 그리고 여기서 잘 봐. 잘 봐. 우리가 얘랑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맞아요?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1이 있고 여기에도 1이 있죠? 근데 뭐가 없어? 2분의 1이 없잖아. 맞아요? 그 2분의 1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2분의 1. 그럼 여기가 2분의 1. 됐어요? 됐어요? 아, 여기 2분의 1 이게 말고, 이거 말고, 미안. 여기 2분의 1을, 여기에 있는 2분의 1을 여기다 표시해줘야 돼요. 보라색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현재. 맞죠? 맞죠? 자, 그러면, 2분의 1이 되는 x값이 몇일까요? 4분의 1이겠죠? 요거의 반이니까. 비율로 찾으시면 돼요. 1대 2잖아. 맞지? 그래서 1대 2야. 닮은 비로 찾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있겠네, 그게. 어디? 여기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요거의 값이 몇이 되는 거야? 여기서 2분의 1 더하고 2분의 1 더하고 똑같이 2분의 1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 2분의 1이 아니지. 1대 2잖아. 2분의 3인가?
아니, 4분의 3이죠. 4분의 3. 이렇게. 4분의 1을 더하는 거지. 미안. 2분의 1이 아니라 미안. 잘못 말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똑같이 4분의 1이랑 4분의 3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똑같이. 4분의 3. 아니, 4분의 1. 뭐하니? 4분의 3.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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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냥 0하고 1 그대로 표현하시면 돼요. 0하고 1. 1. 자, 이제 점 찍어 갈 거야. 0부터 0일 때 0이죠. 0,0. 그럼 다시 여기로 와. 0일 때도 몇이야? 여기죠. 0,0. 그래서 0일 때는 0에 도착하네. 요거 하나. 이제부터 진짜 점만 찍으면 돼요. 자, 4분의 1일 때 몇이야? 2분의 1이죠? 맞아요? 2분의 1일 때 몇이야? 1이죠? 네, 4분의 1 땐 1이네요. 됐죠? 다시 2분의 1일 땐 몇이야? 1이죠? 맞아요? 그럼 다시 1일 때는 몇이야? 0이죠? 그럼 2분의 1은 0으로 도착하네. 다음 4분의 3일 땐 몇이야? 2분의 1이고요. 다시 2분의 1일 땐 몇이야? 1이죠? 네, 4분의 3은 1로 도착하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1일 땐 몇이야? 0이고요. 0일 때 0이니까 이렇게죠? 그러면 점 순서대로 다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합성함수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됐어요? 됐어요? 조금 어렵긴 해. 합성함수가. 여기까지가 합성함수 관련된 내용. 물론 그래프 그리는 게 너희가 이렇게 해놔도 나중에 가면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대로밖에 설명을 안 해, 선생님은. 그 식을 세워서 하는 건 안 해줘요. 식 세워서 하는 거 그거 너무 일단 복잡하기도 하고요. 뭔 소린지도 잘 못 알아듣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서 선생님은 식으로 하는 거는 잘 안 해줍니다.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나도 식으로 하는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훨씬 더 빠르고 쉽기 때문에. 됐죠? 됐죠? 그러면 10분만 쉬었다가 자, 이번에 할 거는 역함수. 역함수에 대한 내용이고 역함수가 뭐냐? 역함수가 뭐냐? 자, 역하면 생각나는 거 몇 가지 있죠? 함수인데 역이 붙었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야? 역수. 맞죠? 역수.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명제에서 역. 반대로 가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F라는 함수가 있어. 반대로 가는 걸 역함수라고 그래요. 이 F라는 함수를 반대로 보내는 거야. Y에서 이제 X로 보내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거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언제만 역함수냐? 1대1 대응이면 함수 F가 이거 반드시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고 말을 하면 그 문제는 1대1 대응을 활용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항상.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다. 됐죠? 됐죠? 그랬을 때 1대1 대응일 때 우리는 반대로 가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표현을 하고 그거의 기호를 F 인버스라고 읽어줘요. F 인버스. 마이너스 1제곱으로 쓰는 거야. 자, 이 마이너스 1제곱의 의미도 너희가 알아두면 좋은데, 선생님이 그랬잖아. 함수에서 합성이라는 게 숫자랑 비슷하다고, 맞죠? 이 마이너스 1제곱도 숫자랑 비슷해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에 가면 다 이제 대수에서 지수 법칙을 배울 거야. 지수를 배울 거야.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는 지수의 자연수만 들어갔죠. 이제 음수를 쓰기 시작하는데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2의 2제곱분의 1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수 제곱은 이 마이너스가 사라지면서 역수로 바뀌는 거야. 숫자에서도 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그냥 2분의 1이야. 2분의 1 역수죠, 역수. 맞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원리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함수의 기호를 F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해서 읽을 때는 우리가 이제 F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됐죠? 됐죠?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선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지만 합니다. 왜 그러냐? 잘 봐. 여기에 1, 2, 3 A, B, C, D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야. 1대1 함수도 안 돼요. 1대1 함수잖아 얘. 그쵸? 얘 남아있으니까. 자, 반대로 보내볼게. 내가 반대로 보내볼게. A는 어디로 가면 돼? 1로 가면 되죠. B는 2로 가면 되고요. C는 3으로 가면 되는데 D도 가야 되잖아. 반대로 갈 거면. D가 갈 수 있는 데가 있어 없어? 없죠? 없죠. D는 못 갑니다. 1대1 대응이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겨. 두 번째. 1, 2, 3 A, B, C 요렇게 됐어. 1대1 대응 아니죠? 자, 반대로 보내. A는 어디로 가야 돼? 1이야, 2야? 반대로 가면 A는 1도 되고 2도 되는 거잖아. 맞죠? B는 3이 되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 C는 갈 데도 없어요. 맞죠? 근데 심지어 A는 화살 몇 개 쏘는가? 2개 쏘죠. 그럼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없죠. 네, 이런 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함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를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에 읽을 때는 F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F의 역함수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우리가 읽을 때는 인버스라고 읽는 게 제일 일반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역함수는. 이 표현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표현에서 요거 가지고 막 헷갈려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 표현을 막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F의 인버스가 F의 역함수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됐죠? 아, 여기 나오네요. 내가 그려서 할 필요가 없었네. 이런 애들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반대로 쓸 때 C는 갈 데가 없고 B는 화살표가 2개나 가야 되고, 맞죠? 방금 얘기했던 거니까. 자, 그러면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서 알아둘 거.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가르쳐 주긴 할 거야. 가르쳐 주긴 할 건데, 앞으로 너희가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야. 그쵸? 자, 어떤 역함수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구합니다. 역함수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구하셔야 돼요.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것도 유리함수 할 때 설명해 줄 거야. 해줄 거야.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모든 함수는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를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함수에 관련, 물론 대놓고 역함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말하면 역함수는 그건 구해야죠. 그거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맞죠? 그걸 제외하고 역함수가 존재할 때 어떤 문제를 주는 거야.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래서 어떻게 하래?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는 유리함수만 존재해요. 됐어요? 됐어요? 어떤 문제도 절대로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푸는 경우는 없다. 없다. 됐죠? 됐죠?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그래프에서 설명을 할 거다. 자,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선생님은 일단은 1대1 대응인지 확인한다. 미안한데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1대1 대응만 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희가 문제 풀 때는 1대1 대응인지 확인할 필요는 잘 없습니다. 1대1 대응도 아닌데 너네한테 역함수를 구하시라고 주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1대1 대응인지 확인할 필요는 웬만하면 없다. 없다.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하라 그러면 1대1 대응인지를 확인하는 건데 사실 판단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1대1 대응인 거 가지고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보통을 주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야. 됐죠? 자, 두 번째로는 뭐를 하냐면 선생님은 얘를 fx를 x에 대해 푼다라는 말보다는 선생님은 이 순서를 좀 바꿔서 합니다. 선생님은 이걸 두 개 바꿔서 보통 해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해.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해요. 뭐부터 하는 거냐면 x와 y의 자리를 먼저 바꿉니다. x와 y의 자리를 먼저 바꿉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y는 f 인버스 x 꼴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순서를 항상 이거부터 합니다. xy 자리 바꾸기 먼저. xy 자리 바꾸기 먼저. 알았죠? 알았죠? 그러면 이제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xy의 자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y는의 형태로 바꿔주면 f의 역함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한번 직접 구하는 걸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여기에는 그게 내가 빼놔서 없나 보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기 있다. 여기 하나 있으니까 이걸로 해볼게요. 잘 봐. y는 2x 플러스 1이잖아요. 선생님 먼저 뭐 하라 그랬어?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그랬죠? 그러면 y에다가는 x를 쓰시면 돼요. x에다가는 y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얘를 y는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항하고 2로 나누면 되겠네? 그러면은 y는 x 빼기 1을 2로 나눈 거. 얘가 역함수입니다. 됐어요? fx, 2x 플러스 1의 역함수는 얘입니다. 얘. 됐죠?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역함수 끝이야. 실제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은 바꾸기 먼저, 항상. 근데 왜 모든 책이 맨날 이거부터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선생님 왜 이거 바꾸는 걸 먼저 하냐면, 자, x와 y를 자리 바꾼다라는 게 되게 핵심이야. 혹시 이 기억력 테스트 같은데, x와 y 자리 바꾸는 거 우리 해본 적 있어요. 공통수학 2에서. 기억나는 거.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기억이 나야 되는데, 우리 y는 x 대칭 기억나? 봐봐, 그래프에서 여기가 a, b야. y는 x가 이거야. 이게 y는 x야. 이거에 대칭하면은 요거야. 맞죠? 그랬을 때 얘가 뭐야? b, a야. 됐어요? 요거를 쓸 거야. 얘가 진짜 중요해요. 그냥 얘가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함수는. 이해됐죠? 그 정도로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일단 역함수의 성질을 보면, 첫 번째, 역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맞죠? 그러니까 f가 이게 이렇게 있어. x에서 x로 가는 함수 이렇게 f가 있어. 역함수는 이거잖아. 다시 그거의 역은 이거죠? 맞아요? 그다음 잘 봐. 역함수와 함수 두 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 x 항등 함수가 됩니다. 우리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합성은 곱하기랑 같다 그랬잖아요. 맞지? 잘 봐. 2랑 2분의 1 곱하면 뭐야? 1이죠. 합성에서 1의 역할을 합성함수에서 1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였어? i였죠. 항등함수. 맞지? 그러니까 f랑 f의 역함수랑 곱하면은 그거 합성이죠. 곱한다라는 개념이 함수에서는 그게 1이 되는 거야. i.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이거 다 그냥 이것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것만 우리는 됐어요? 됐어요? 자, G랑 F랑 합성을 했대. 근데 I가 됐대. 그러면 F의 역함수는 G입니다. 반대로 G의 역함수는 F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합성해냈는데 I가 된 거야. 그러니까 두 수를 곱했는데 1이 된 거야. 그러면은 두 수는 서로 역수관계죠. 맞아요? 그래 마찬가지야. F랑 G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F의 역함수는 G고요. G의 역함수는 F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얘가 중요한데 잘 봐. G의 F의 인버스잖아요. 합성함수의 인버스잖아요. 우리 곱하기처럼 생각하면은 2의 3 곱하기 m제곱 하면은 2의 m제곱 3의 m제곱이잖아. 맞아? 맞아? 근데 합성함수는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 그 둘의 순서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모양이랑 비슷하잖아? 그 여집합 할 때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고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고 그쵸?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F와 G의 순서를 바꿔줘야 돼. 잘 봐. 왜 그러냐? 봐봐. 이게 F고 F가 먼저 가고 G가 나중에 간다고 쳐. G가 나중에 가는 함수야.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가? G 인버스 먼저 가죠. 맞아? 그리고 F 인버스가 두 번 뒤에 가죠. 맞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구했는데 반대로 갈 때는 G 인버스가 먼저 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 순서가 바뀌어줘야 돼요. 왜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이 순서 꼭 바꿔주셔야 합니다.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럼 세 개 할 때는 세 개 다 순서를 바꿔주시면 돼요. H, G, F면 F, G, H 순서로. 이해됐어요? 인버스를 다 넣어주면서. 이해됐죠? 이해됐죠? 요게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이 정도 성질을 알고 계시면 앞에 합성함수 했던 내용들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함수의 그래프. 요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 역함수를 직접 안 구하고 문제를 풀 때 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y는 fx의 그래프랑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반드시 y는 x의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항상. y는 x의 대칭으로 그려집니다. 됐어요? 됐어요. 아까 우리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x, y 자리 바꾼다 그랬잖아요. 맞지? x, y를 자리를 바꾸는 게 우리가 대칭 이동할 때 y는 x의 대칭 이동했던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야,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거는 유리함수 말고는 역함수 직접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요겁니다. f의 a가 b면은 a를 넣었을 때 b잖아. 그럼 f 인버스는 b를 넣으면 a가 됩니다. 됐어요? f의 a가 b면은 f 인버스는 b를 넣었을 때 a가 되는 거야. 왜?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없는 건데 fx와 써놔 위에 밑에 f 인버스 x의 교점은 fx와 y는 x의 교점과 같습니다. fx랑 f 인버스 x의 교점은 fx와 fy는 x의 교점이랑 같다. 항상. 그래서 역함수가 필요 없는 거야. fx랑 f 인버스의 교점을 구하시오. 교점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습니다. 직접 구해서. 근데 뭐 4차식 되고 막 개판 난리다. 근데 y는 x랑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한번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잘 봐. 잘 봐. 간단해요. 이런 거 F 인버스 7이 F 인버스에다 7을 넣으면 2래요. 그럼 여기서 봐봐. F의 2는 몇이어야 돼? 7이어야 해. 왜? 역함수가 7,2 지나잖아요. 그럼 원래 함수는 XY 자리 바꾼 거 2,7 지나야겠죠? 맞아요? 그러면 끝났네. 2,7 좌표 하나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좌표 하나 두 개 있으니까 요 두 개 대입하면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거 역함수 직접 구해? 안 구하죠? 안 구하죠? 자, 두 번째. 자, F 인버스 2는 0이래요. 그럼 F의 0이 2다. 이거죠? 맞아요? 네. F의 0이 2다. 그럼 F의 0 넣어. 0 넣으면 F의 X는 AX 플러스 2겠네요. 0 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맞죠? 그럼 여기서 봐봐. F의 0은 3이래. F의 0이 몇이야? 2래매. 맞지? 그게 3이래매. 그럼 2,3인 거 아니야? 맞죠? 그럼 2 넣어. 그럼 2A 플러스 2는 3이다. A는 2분의 1이다. 끝. 됐어요? 역함수 구해? 얘도 안 구하죠? 그쵸? 안 구하죠? 안 구합니다. 절대로. 이게 다야. 한번 더 볼까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역함수 존재하려면 언제라고 그랬어? 아이고. 역함수 언제 존재한다고? 1대1 대응. 됐죠? 자, 그럼 1대1 대응이 위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1보다 클 때, 2x. 크거나 같을 때 2x. 1일 때 2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죠? 맞죠? 자, 얘는 그러면 한번 1을 넣어봐. 1을 넣어보면 어떻게 돼? 1-k에 플러스 2k니까 2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야겠죠? 맞아? 그럼 얘에 대한 기울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기. 기울기가 음수야. 1대1 대응돼?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한 번 만나야 되잖아. 안 되죠? 그쵸? 그러면 기울기가 0이면 여기서도 무 한 번 만나죠? 1대1 대응 안 되죠? 그냥 기울기가 양수이기만 하면은 1대1 대응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 누구? 2의 1-k가 기울기잖아.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1-k가 양수고 k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됐죠? 됐죠? 이게 다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데 역함수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구할 필요 없어요. 안 구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자, 지금까지 역함수 관련된 거 나왔는데 역함수 직접 구한 문제 하나도 없죠? 다시 16번 잘 봐. 뭐 16번은 대놓고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맞죠? 16번은 대놓고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자, 1차 함수. 1차 함수의 역함수. 1차 함수의 역함수는 fx랑 f 인버스 x는 어쨌든 둘 다 1차 함수거든요. y는 x에 대칭해서 그린다고 해서 자, fx가 1차면 f 인버스도 1차입니다. 이게 첫 번째야. 자, 두 번째 fx와 f 인버스가 둘 다 1차면 기울기가 존재하겠죠? 그쵸? 자, 두 기울기의 곱은 1입니다. 1차 함수의 역함수는 두 기울기의 곱은 항상 1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기울기의 곱으로 함수의 기울기를 찾아줄 수 있어요. 1차 함수만 가능해요. 이거는 1차 함수만 가능해요. 그래서 1차 함수는 이걸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왜? 얘가 b가 뭐야? b가 기울기고 2분의 1이 기울기니까 곱해서 1이 되려면 b는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죠? 그쵸? 이렇게 해서 b를 먼저 찾아주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역함수를 직접 구해보셔도 돼요. 얘는 대놓고 역함수를 구했더니 이거라고 했으니까 직접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 역함수 구하면 됩니다. y는 2분의 1 x 플러스 a니까 선생님 역함수 어떻게 구하라고요? xy 자리 바꾸라고요. 이렇게. 그리고서 y는으로 바꿔야 되니까 y는 x-a의 양변에다 2를 곱해주면 되니까 2x-2a 이렇게. 됐죠? 그러면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니까 b가 자연스럽게 2가 나오죠, 바로?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a랑 같아야 되니까 a는 몇이야? 1이죠? 이런 식으로 찾아줘요. 그래서 얘는 뭐 대놓고 역함수를 구하라고 해서 구한 거야. 그쵸? 뭐 이런 문제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됐죠?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거는 요겁니다. 그래서 역함수끼리 곱하면은 기울기가 1입니다. 됐나요? 잠깐만. 자, 다음. 자, 이제 역함수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잘 봐.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이제 너희가 이제 잘 다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야. 물론 다 중요하긴 해. 역함수. 역함수는 역함수 단독으로 문제가 잘 안 나오긴 해요. 여기는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나중에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가야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그렇게 활용하지. 그냥 단순하게 역함수만 해서 뭔가를 문제를 내기에는 별로 낼 것도 많이 없어요, 사실. 2차 함수도 지금 보면은 계속 1차 함수만 나오잖아요. 1차 함수만 나오는 이유가 2차 함수도 못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아직 무리함수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2차 함수는 역함수 구하면 무리함수 나오거든요. 그래서 2차 함수도 못 나오고 아무것도 못 나오는 거야, 함수가. 지금 그래서 계속 1차 함수만 나오는 거야. 자, 역함수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잖아요. 잘 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역함수를 직접 구해도 돼. 근데 요거 인버스 넣어주면은 우리 자리 바뀐다고 했죠? 맞죠? 자, 그러면 G의 인버스, F의 인버스, 이렇게 순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로 가는 게 너무 빠른 것 같으면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자, 어떻게?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인버스 넣어주면서 F랑 G 순서 바꿔주는 거. 맞죠? 그러면 이게 F 인버스 G 인버스 2야. 맞아요? 그러면 나는 G 인버스 2를 찾아야 돼. G 인버스 2가 뭔지 알아야 돼. 그럼 이거 역함수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G 인버스 2는 A라고 하면 여기서 G의 A는 2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야, 뭘 넣어야 2가 되냐? 몇이야? 1이죠, 1. 그래서 A가 1인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F 인버스 1이야. 그럼 또 F 인버스 1은 뭘 B가 된대요. 그러면 F의 B는 1이겠죠. 맞죠? 그럼 B를 넣어보면 3B-1이 1이니까 B는 3분의 2.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3분의 2다. 됐어요? 역함수 필요해? 안 하죠? 안 하죠? 네. 안 해요? 자, 근데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잘 봐. 잘 봐. 여기까지 찾았어.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2가 어떤 K라고 나한테 해. K라고 해. 뭔지 모르니까 이걸 찾는 게 목적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F를 합성할 거야. 왼쪽에다가. 이렇게. 그럼 여기에 F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F 사라집니다. 왜냐면 F랑 F 인버스 합성하면 I죠. 항등함수죠. 맞지? 항등함수랑 G 인버스랑 합성하면 뭐야? 그냥 G 인버스 그대로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G 인버스 2는 F의 K랑 같아요. 됐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뭘 합성하냐면 한 번 더 왼쪽에다 G를 이렇게 합성할 거야. 또 이렇게 합성해. 그러면 얘는 또 항등함수 I잖아요. 그치? I는 2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I는 2. 없어진다고 생각해. 없어져. 2야. 그래서 G의 F의 K가 2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아, 3K-1에 G는 2니까 K 저기다가 또 마이너스 2, 3K-1에다가 플러스 4는 2다. 이렇게 해서 K값 찾아도 돼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항하면 마이너스 4,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약분하면 1. 그러면 3K 마이너스 1은 1이니까 3K는 2, K는 3분의 2. 같은 값 나오죠? 그쵸?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찾아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앞에 했던 거 필요 없다고 했던 이유가 이거 합성함수로 역함수에서 찾으시면 돼요. 합성함수 할 때. 자, 다음 것도 볼게요. 얘도 보시면 요거 일단은 가로 안에 있는 이 역함수부터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만 요 안에만 해결을 하는 거야. 그냥 F의 합성 넣어주면서 둘의 자리 바꾼다.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랬더니 F랑 F 인버스 합성하는 거잖아. 어때? 사라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 얘는 G 인버스 2만 구하면 돼요. G 인버스 2만. 간단해졌죠? 그럼 이게 뭔지 몰라? K라고 해. 그러면은 G의 K는 이겠네. 맞죠? 그래서 K를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2다. 그럼 K는 1이다. 내가 원하는 값 1이네요. 이렇게. 됐죠? 자, 지금까지 이 문제 풀면서 단 한 번도 역함수를 구한 적 없죠? 그쵸? 이게 나중에 무리함수를 넘어가도 똑같아요. 이거 참고로 고등학교 2학년 가서도 나올 거고, 역함수 관련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나올 거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계속 나올 거예요. 역함수에 대한 말은. 그러면 직접적으로 역함수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야. 이런 성질들을 너희가 머릿속에서 알고 있어야 돼, 계속. 이 성질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 성질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야. 물론 역함수 구하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다음 두 문제 남았나? 다음. 자, 여기서는 이 y는 x에 좀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y는 x에. 잘 봐. fx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맞죠? 그럼 너희가 여기에 값들을 다 찾아줄 수 아셔야 돼요. 이게 그림이 좀 작으니까 그림을 좀 키워서 볼게. 그림만 좀 키워서 잘 보이게. 잘 봐. 요 y는 x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y는 x. 자, 여기가 a면 이렇게 왔을 때 y는 x 위에 여기 좌표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는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거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가 a입니다. a. 맞죠? 자, 그리고 여기는 그럼 누구랑 같아? b랑 같죠? b. 맞죠? 그리고 여기는 c랑 같아요. 여기는. 그러면 맞죠? 그리고 여기가 d랑 같아요. 요 좌표들이 a, b, c, d인 거야. 너희한테 말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니네가 그래프 보고 이거 찾으라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구하래? F의 이거 인버스 분배해주면 어차피 자리 바꿔도 의미 없죠. 이렇게 되죠, 그냥.
이렇게 되죠? 그치? 자, 봐봐. 그러면 얘가 뭐야? F 인버스 A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잘 봐. F 인버스 A가 어떤 K 값이라고 하면 뭘 넣어야 F의 K는 A라는 거잖아. 그럼 뭘 넣어야 A가 되느냐? 자, 요 A가 되는 값. F에다가 뭘 넣어야 돼? 이렇게 보시면 A에다가 요거 B를 넣어야 A가 되죠. 맞아요? B를 넣어야 A가 됩니다. 그러니까 F 인버스 A는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F 인버스 B 이렇게 바뀌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얘가 뭔진 모르겠지만 T라고 하면은 F의 T가 B가 되는 B가 되는 T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넣어야 T가 돼? B가 되는 거 찾는 거니까 B가 되는 거 쭉 가다 보면은 여기까지 오죠? 여기 내려오면 누구야? C죠, C. 맞아요? 그래서 C를 넣어야 T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찾는 거는 C다라고 찾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너네가 찾는 게 핵심이야. 여기를 뭘로 찾아? 이 Y는 X로.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Y는 X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좌표 그래프 보고 자, 그래서 쉽게 찾는 방법 알려줄게. 그래프를 보고 찾는 방법은 역함수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프를 쉽게 찾는 방법은 이거야. 일단 여기는 찾아야 돼. A, B, C, D인 건 찾아야 돼. 이거는 무조건 기본이고 여기서 봐봐. F 인버스 A잖아요. 그치? 그럼 원래는 이렇게 여기에 좌표를 대입해서 여기를 대입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원래는. 반대로 보내면 돼. A를 넣으면 어디로 가? B로 가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F 인버스 그냥 B야. 그럼 다시 B로 한 번 더 보내. 이렇게. 그럼 어디로 가? C로 가죠. 맞아요? 그래프로 찾을 때 이렇게 찾으면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원래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반대로 가면 되죠. 반대로. 이해됐죠? 그러면 요거 관련된 거는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 보고. 다음. 자. fx랑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그랬을 때, 잘 봐. 3x 플러스 10. 뭐 대충 이렇게 생겼어. 이거 이렇게 그리면은 그림 안 그려질 것 같다. 잠깐만. 이렇게 그리고 y는 3x 플러스 10. 요게 있어. 그럼 역함수가 존재할 거잖아요.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 역함수는 누구랑 대칭이라고? y는 x랑 대칭이라고. 맞아? y는 x랑 대칭이라고. 맞지? 그럼 역함수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질까? 요거의 대칭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 이씨.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조금 더 해서 이렇게 그려줘야 되나? 이렇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됐죠? 역함수야? 이게 fx야? 그럼 이건 f 인버스 x야? 맞죠? 그럼 역함수를 직접 구할 거야? 선생님 구한다 그랬어? 안 구할 거라고 했잖아. 누구랑 교점이야?
여기잖아요, 여기. 둘이 교점은. 그럼 누구랑 만나? 얘랑도 만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3x 플러스 10이랑 y는 x랑 연립해서 교점 찾는 거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럼 여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인 거야, 그냥. 됐어요? 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야. 그러면 0,0이랑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랑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되겠죠? 이거에서 이거 빼면 5, 25. 제곱하면 25. 플러스 이거에서 이거 빼면 5니까 제곱하면 25. 그거의 루트. 이게 OP의 길이네. 됐어요? 그래서 5 루트 2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역함수 안 구하죠? 역함수 안 하죠? 이런 식으로 역함수와 자기 자신의 교점은 y는 xy 교점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y는 x랑 교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역함수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